나머지 거 좀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5번까지 했었던 것 같고요. 15번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곱함수의 연속성, 곱함수의 그 극한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네, 여러 가지로. 자, 먼저 F하고 G가 둘 다 연속이거나 미분 가능하거나 극한이 존재하면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이제 연속이나 그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되죠. 문제가 여기서는 이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는 문제인데, 저 구간함수의 경계점이 0하고 1을 관찰해 보시면, 여기서는 0에서 서로 값이 다르죠. 다시 말해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1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극한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쳤었죠. 자, 지금 fx는 결론적으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녀석이 아닙니다. 그쵸? 근데 g를 곱했더니 캐리를 받는데요. 미분 가능해진대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 캐리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이걸 보고서 우리는 바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x라는 인수는요 하나 가지고 있고요. x-1은 두 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G3가 3, 4, 12로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그 저기 그 설레되는 개념을 정리를 해봤느냐인데요. 우리 지금 한 세네 번 이상 정리를 한 게 미분 불가능한 녀석을 이제 미분 가능으로 곱하기를 통해서 캐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녀석의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의 함수 값이 0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녀석이 만약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녀석이라면 G' 제로가 0. 즉, 다시 말해서 X라는 인수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거는 정말 많이 이제 증명도 했고요. 15번 이런 거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으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자, 그 다음 16번 봐볼게요. 이게 이제 잘 안 됐었던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허비했었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조건이 여러 개가 있어서 얘만 보고서 바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쉬운 문제는 어떤 조건이 등장하면 그 조건을 바로바로 써갖고 어떤 결과에 도출하게 되는데 어려운 문제를 정의를 하라면 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 어려운 문제는 저기 조건을 보자마자 바로 문제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일단 조건의 개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한 3개, 4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를 보고서 진행을 못 하고요. 다른 조건 중에서 이 문제의 진행을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있어요. 그걸 내가 오프너라고 부를게. 그 오프너 조건으로 어느 정도 조건을 확장시키고 나면 비로소 이제 다른 조건들의 쓰임새가 보이는 방식입니다. 고난이도 문제예요. 자, 이 문제에서 뭐 3차 함수 요거 뭐 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얘를 어떻게 쓸지를 좀 막연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막 그거를 갖고서 뭐지? 이런 단어는 들어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 좋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그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걸 보고서 당장 뭘 할 수가 없어요. 오프너로 그 문제풀이를 개시를 해야 얘네가 비로소 이제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프너 조건이 이제 요 녀석이 됩니다. G 제로가 1이다. 자, 쟤를 왜 오프너로 부르는지 한번 봐보도록 해보세요. 자, G 제로가 1인 걸 이용할 때 내가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가 시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G 제로는 1이기 때문에 F 제로도 이제 0이 돼서 FX가 어떠한 식을 인수로 갖고 있다? 재빈아? 어떤 식을 인수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0은 근이고요. 네. 0을 넣어서 0이 되게끔 하는 식의 모양새는 어떤 모양새죠? 인수로? x에 관련된 식으로? 힌트 드릴게요. 2를 넣어서 0이 되는 건 x-2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면은
0을 넣어서 0이 되게끔 하는 거는 식의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냥 x예요. 맞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걸 이제 발견할 수도 있지만 자, 그리고 내가 항상 강조했던 게 연속함수라는 게 뭐라고 했었어요? 내가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대신할 수 있고 그 반대로도 가능하다고 했죠. 자, 그걸 종합하면 이렇게 되죠. 자, gx는 이걸 이제 fx로 나눠주는 건데 fx가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인데 x라는 일수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G 제로가 1인 거에서 내가 저거를 이제 극한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면요. 약분이 가능해요. 네, X가 0이 아니라 0으로 가까워지는 지점에서. 그 다음에 0을 보내시면, 선생님, 그거는 G 제로가 아니라 G X를 이제 0으로 보내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쵸? 0을 보내게 되면 B분의 4가 1이라는 거니까, B가 4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B가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진행 절차에서 나온 이제 오프너를 이용한 첫 번째 어떤 조건의 확장입니다. B가 4인 것까지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조건이 소모가 되면서 안 쓴 조건이 남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집중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런 조건 안 쓰였고요. 네, 이렇게 봐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B가 4가 나오게 돼서요. GX가 A만 모르는 상태인데요. 자, 잠깐 구하는 걸 먼저 봐볼까요? G2의 최대 최소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묻는다는 말은 G2가 하나의 고정적인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값의 종류를 모두 함축하고 있는데 이제 모르는 문자가 하나 섞여 있어서 여러 가지 값을 나타낼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여기서 이제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A의 변역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 이런 방식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2는 구하는 걸 먼저 정리해 보면 여기 8 플러스 2a분의 저거니까요. a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고 내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a의 변역이 필요하구나. a가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네, 네 그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조건으로 이제 결과에 도착한다면 조건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결과를 좀 끌어내리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G조류가 1인 걸 썼고요. 자, F1이 자연수인 걸 안 썼죠. 자, F1, 얘가 F잖아요. F1이 자연수라는 거는 일단 A 플러스 5가 자연수인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렇다 할 좀 조건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쵸? 왜냐면 좀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충분한 변형도 안 나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충분히 안 쓰여진 조건, 이게 이제 숨은 그림 찾기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단계 이유를 못 찾아서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됐었는데 이제 찾았습니다. 다 이제 정리하고서 네, 전부 모든 문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뭘까요? 한 가지 힌트를 줄게요. GX는요, 지금 전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GX가 FX는 그 다항함수라서 연속이 다 보장이 됐고요. GX는 이제 이런 관계를 띠는데 자, 그리고 GX가 이제 연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수식이 나왔지만 얘는 다항함수처럼 네, 연속이 다 돼야 됩니다. 자, 연속을 저해하는 요소가 뭐가 있나요? 불연속을 만드는 거. 분모가 0이 되는 게 있죠. 예, 그겁니다. 바로. 지금 GX가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X 플러스 4가 분자에 하나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추론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녀석은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0이 되는 값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실수 범위 내에서. 그러면 그게 x 플러스 4랑 상쇄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0이 될 수 있는 게 한 개가 있으면 몇 개가 있나요?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중근이어도 똑같은 녀석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두 개는 그걸 두 개가 있고요. 서로 다른 두 개여도 얘는 한 개밖에 못 지어주고요. 중근이어도 하나만 지어주고 하나는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분모에 0이 되는 그 인자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에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
무슨 근을 갖는다? 얘가 중근이나 실근을 갖추면, 아, 집중해 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얘가 중근이나 실근을 가지면요. 얘가 여기 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연속이기 위해서 그거 하나가 약분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두 개의 그 인수를 다 못 지어준다고요.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필연적으로 남게 돼서 불연속점이 남게 된다고요. 근데 연속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다 지어질 능력이 안 되니까 남은 경우의 수가 뭐밖에 없다? 요 녀석이 절대로 0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허근을 가져야 된다.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판별식 쓰면 요게 0보다 작다. 즉 a가 마이너스 4하고 4 사이가 나오게 됩니다. 네, 요게 포인트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A가 실수인지 우린 자연수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정수나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좀 덜 사용된 조건이 또 요게 있죠. 여기서 이제 별 매갈이 있는 조건이 안 나왔으니까요. 또 F1을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요. 이 식 입장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F1 곱하기 G1이 이제 저기 뭐야? 어, 5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F1이 자연수래요. F1이 자연수입니다. 아, 그렇게 됐네요, 됐네요. 자, A 플러스 5가 자연수죠. A 플러스 5가 자연수면, 자, 이거만 봤을 때는 A 플러스 5가 자연수인 게, 이거 최대 최소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죠. 뭐, A가 뭐 마이너스 4, 3, 2, 1, 뭐 그렇게 막연해만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4부터 계속 쭉 커지는 녀석인데,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하고 별로 도움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A 플러스 5가 자연수라는 거는 A가 자연수라는 뜻이죠. 자연수에다가 5 더한 게 자연수니까. 여기서 이제 자연수 조건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둘이 콜라보가 돼서요. 종합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 놓쳤던 그 조건이 분모가 0일 때는 이제 연속을 방해받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없애줄 능력이 분자가 안 되기 때문에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분모가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되고요. 거기서 A의 구간이 나오게 되고 F1이 이제 A와 관련된 식인데 그게 자연수여서 A가 자연수만 되니까 여기 안에 들어간 자연수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큰 자연수하고 가장 큰 작은 자연수를 대입한 게 최대 최소가 되겠죠. 3을 대입하면 7분의 3이 나오고요. 거기에 분모가 7이 있는 걸로 봐서 내가 맞게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3이 나오게 되죠. 둘 중에 하나가 다 최대 최소가 되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은 답이 3번이가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요 이제 A의 변역 뽑아내는 게 조금 안 보이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다음 17번 봐보시죠. 17번은 사실 이제 그 그림의 상황을 놓고서 바로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요. 자, 이 녀석의 그래프의 그림은 우리 그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x가 0일 때 이제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갔죠. 네. 그래서 이제 아래로 블록이었던 녀석을 이제 위로 이렇게 싸잡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자, 이 그래프하고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두고 보면 되는 건데요. 자, GT는 이제 저기 교점의 개수고, 만나는 저 교점의 개수고, T가 이제 Y절편입니다. 자, T가 0일 때죠, G쉐로는. T가 0일 때는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기울기가 0일 때보다 살짝 크고 2일 때보다 작대요. 그거를 구간을 살펴볼게요. 2일 때는 4만큼 갔을 때 여기 8일 때가 2일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기울기가 작고 요거보다는 큰 여기 사이에서 맴도는 직선입니다. 이 원역을 지나면서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두 개로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GT의 최대값은 자, Y좌표는 이제 계속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애를 생각해 보세요. 기울기가 0보다 살짝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그어지잖아요. 그래서 4개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선을 그어봐도 4개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최대가 4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4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기울기를 알려줬습니다. A가 2분의 3이래요. 다른 색깔로 해보죠. 자, A가 2분의 3이래요. 이렇게. 네. 자, 기울기가 2분의 3인 녀석인데 불연속점을 찾는 거니까
여기 이제 y좌편 t를 계속 이동시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 교점이 몇 개죠? 하나, 두 개죠. 두 개에서 이제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그 지점을 찾아봅시다. 자, 기울기가 2분의 3이니까 1보다 크니까 좀 더 급격하게 그릴게요. 급격하게. 자, 이렇게 접할 때 변하기 시작하죠. 두 개였던 녀석이 하나, 둘, 세 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접하는 순간에서 이제 교점의 개수가 이제 상수함수가 갑자기 바뀌니까 불연속점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생기죠? 바로 이 점을 지날 때이겠습니다. 이 점을 지날 때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4일 때 이제 여기가 8이거든요. 그래프를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하나, 둘, 지금 하나, 둘, 세 개였는데 그 세 개인 게 하나, 둘, 셋, 네 개였다가 다시 세 개로 바뀐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기가 이제 또 불연속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잠깐 세 개가 됐다가 두 개로 일정하다가 또 이제 어떤 순간이 있죠? 예, 네. 그 이 4. 접하는 거 없습니다. 예, 딱 4일 때. 이 4를 지날 때 이제 또 잠깐 한 개인 순간이 있다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한 개일까요?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잠깐 두 개의 순간이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표의 개수를 세어보면 이제 세 번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이제 맞겠습니다. 이건 저대로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예, 되는 문제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그래프 좀 정확하게 그려보시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일 때 딱 4를 지날 때 있잖아요. 이때 자, 그래프가 위를 지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0에서 이제 4 사이에 그래프가 저기 2분의 3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 8을 이렇게 지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거를 도함수를 구해 보시면 돼요. 도함수가 2분의 1 x니까요. 그 4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2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순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큰 거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2분의 3은 여기서 기울기가 더 작으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4에서의 원래 이렇게 있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해 보시면 얘가 더 접선의 기울기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났을 때 기울기가 더 크면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8번. 네, 18번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가볼게요. 자, fx가 이차함수인데요. 대칭축이 2래요. 자, 그러면 이차함수는 우리 중3 때 가장 많이 본 거잖아요. 그래서 F라는 식, X라는 식을 저거 바로 도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최고점의 개수가 A래요. X-2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극값이 저기 모르니까 K라고 둘게요. 근데 F'X는 K가 없어도 구할 수 있잖아요. 미분에서 상수는 사라지니까요. 그럼 이거 2AX
이렇게 쓰죠. 2ax-2요. 자, 재민아. 2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 함수가 나오지? 1차 함수가 나오죠. 근데 그 1차 함수는 이렇게 관통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f'에다 절대값을 씌웠는데요. f'이 이제 2를 지나는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니까 네, 어쨌든간 양수여도 이렇게 절대값에 의해서 꺾여 올려가서 자, 이게 이제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 아시겠나요? 네, 그쵸. 근데 그 녀석이 항상 아래래 누구보다? 자, 얘는 지금 2에다가 이렇게 저걸 두고 있는데요. x는 0을 축으로 하는 어떤 녀석이 항상 이렇게 위에 있대요. 그 상황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a의 절대값이 커지면은 그래프는 더 노란색 쪽으로 뾰족해질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a가 작아지면 이렇게 넓어지겠죠. 절대값이 작아지면. 절대값이 작아지는 상황은 뭐 언제나 문제가 없죠. 절대값이 커지는데 어느 상황이 그 임계점에 다다를까요? 어떤 상황이? 접할 때죠. 예, 접할 때. 자, 근데 이제 a의 부호에 따라서 그 상황이 지금 그래프는 a 부호와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a가 양수면은 요 상태가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음수면은 요 상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요. a가 양수일 때는 지금 음수인 부분이 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지금 2a-x-2가 얘가 이제 저기 x축 대치니까 마이너스 붙은 요 녀석이 저기 6x제곱 플러스 30 얘랑 접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a가 0보다 이제 작을 때는요. 이렇게 되는 녀석이었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원래 그래프 꺾여 올라간 놈 말고 원래 있던 놈. 즉 다시 말해서 예, 원래 있던 놈이 얘랑 접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판별식 D가 이제 0이다. 여기서 판별식 D가 0이다가 이제 인계점이 되겠습니다. 자, A가 양수일 때는요. 기호 절대값이 커지게 되면 걔가 최대값이 되겠죠. A가 음수일 때는요. 절대값이 커지면은 음수는 절대값이 커질수록 작은 거니까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할 때가 여기서 접할 때 최대값, 접할 때가 최소값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실제로 답이 나오는데요. 자, 양변을 2로 나눈 다음에 식을 정리해 볼게요. 그럼 3x제곱에다가 플러스 ax 그 다음에 여기 2a인데 여기 15 됐죠? 자, 2a인데요. 마이너스 2a는 0이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제 정리를 하면요. 그 다음에 요 녀석도요. 그러니까 얘를 바로 안 하는 이유가 식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요. 3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ax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a인데 플러스 2a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15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네, 다르려나요? 판별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15 마이너스 2a가 0일 때 요거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양수인 거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거 풀면 어떻게 되죠? 24a 그 다음에 여기 2 주시는 30이죠. 마이너스 180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6하고 30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양수 고르는 거니까 이때 a는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6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도 a제곱 마이너스 12, 2a 마이너스 15가 판별식인데요. 얘가 0일 때. 즉 a제곱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180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6 곱하기 30에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요. 마이너스 6이 최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2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대화적인 상황을 살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19번. 맞나요? 예, 19번이 이제 이 회차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요거 진짜 어렵거든요. 요거 지금 풀어봤나요? 지금 잠깐 풀 시간 한 5분 정도 줄게요.
요게 이제 이번 회차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문제도 이제 어려운 문제로서 얘가 이제 나머지 정리로서 이렇게 쓰인다는 걸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차수가 몇 자인지 몰라서 이거 갖고 시작이 안 돼요. 예. 이 조건을 보더라도 x-1의 즉 n승이랑 나서 0이 된다? 그럼 여기 뭐 x-1의 인수가 뭐 분모가 무한 들어가는 게 아니라 0인가 여기 x-1의 인수가 뭐 많겠구나 정도는 생각하겠지만 그걸로 무슨 문제를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학생들 멘붕이 오죠. 왜 멘붕이 와요? 그 조건을 여러 개를 봤는데 시작조차 못 하겠는데 그거를 누가 멘붕이 안 오겠어? 당연히 멘붕이 오죠. 그러니까 조건을 봤으면은 이렇게 뭔가 풀려 나가다가 안타깝게 한두 개가 안 풀려서 답이 안 나오면 멘탈까지 나가진 않거든요. 근데 조건을 지금 두세 개나 읽었는데도 시작조차 안 되면 학생들은 멘탈이 나가게 돼요. 아, 뭔가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죠. 왜냐면 그게 정상이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도 이걸 보고서 문제 진행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다양한 수가 몇 차인지 모르니까 특정이 안 되니까 식을 이렇게 단정 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갖고서 물고 시작이 불가능해요. 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야? 오프너 조건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갖고 처음 이제 아니 어떤 조건을 갖고 처음 이제 이야기를 시작되는지 힌트를 드리면 여기서 오프너 조건은 요 녀석입니다. 자, 그럼 오프너 조건을 찾는 것까지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아 이거 뭐 나머지 정리 사용할 수 있겠네. 그냥 읽고 그냥 내려가세요. 진행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두고 내려가시라고요. 얘도 이거 갖고 어떻게 어떤 특징인지 뭐가 알아요. 왜냐면 FS 자체가 지금 굉장히 모호한 상태인데 내가 얘를 또 어떻게 또 특정을 짓겠냐고요. 그럼 얘네들은 영영 안 쓰이냐? 당연히 그게 아니죠. 오픈어로 문제를 이제 조건을 처음에 확장을 시켜 놓으면 얘네가 그 다음 단계에서 쓰임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드시요. 근데 그거를 미리 알고 가세요. 그걸 모르면은 와 이거 어렵네. 아 수학 노다 막 이렇게 될 텐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원래 그게 정상이니까. 원래 그렇게 가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오프너만 좀 뚫어 드리겠습니다. G가 지금 3차잖아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이것도 좀 재미있는 빌드업 문제 할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차수가 어떨 때 0이 나오니? 그 극한이 재미나? 같은 때 충격인데요. 이거 잽 걸리는 거 충격인데요. 네. 형님 말해주세요. 어떨 때죠? 이건 좀, 자, 그러면 여기가 무한 들어가요. 여기가 1이에요. 이 값 뭔가요? 0이죠.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무한대로 가까워져요. 여기 값 몇인가요? 무한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자가 차수가 크면요. 무한대로 가고요. 분모가 차수가 크면 0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0으로 안 가는 상황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바로 두 개의 차수가 똑같을 때는 0이 아닌 상수로 갑니다. 그러니까 발산하는 경우는 이제 분자가 큰 경우고요. 수렴하는 경우에는 분모하고 분자가 같거나 분모가 더 이제 큰 경우, 같거나 큰 경우입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재빈이한테 이걸 물어볼게. 얘가 3차거든? 근데 얘 K가 의미 아닌 정수니까 0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이 안 되고, 저기 어떤 상수일 수도 있어. 그럼 분자가 몇 쳐야겠니? 분자가 3차면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의미 아닌 거니까 0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양수일 수도 있어요. 양수가 0이에요. 자, 그럼 얘가 만약에 0이 됐어. 얘는 여기 얘 몇 차라는 거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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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벙대지 마시고 정리하셔서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자, 여기가 3차입니다. 얘가 0이 된다라는 거는 여기 위에 차수가 몇 차라는 거죠? 아까 여기 설명했잖아. 그 어떨 때 0이 돼요? 차수가 배소 관계가? 네. 여기가 3차인데 3보다 더 작으면 몇 차예요? 그 2차 하나만 있어요. 3보다 작은 게? 1차도 있어요? 또 없어요?
네, 상수, 그러니까 빵차식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3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1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빵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x가 곱해져 있잖아. fx는 몇 차겠니? 아, 차수가 하나 빠질 거 아니야. x를 곱하면 차수가 하나 올라가니까. fx는 차수가 몇 차, 몇 차, 몇 차야? 다시 얘가 321이었거든. 321이었거든. 그냥 fx는 몇 차예요? 왜 1차부터 얘기해? 자, 그럼 병무가 얘기해 볼까? 예, 그러니까 fx는 몇 차여야 돼? 2차, 1차 상수가 되더라도 요거 0 되니까 괜찮죠. 근데 다항함수니까 그 분수함수 마이너스 1차 이런 건 안 돼요. 잘 얘기했어. F가 될 수 있는 거는 3차, 아니, 3차는 안 되죠. 2차, 1차, 빵차 이렇게 3개가 됩니다. 아직도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걸러질 게 걸러지거든요. 잘 보세요. 아직은 이 정도로 좁힌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봐볼게요. 오른쪽 보시면은 그 자, 지금 1을 넣으면요. 잠깐만요. 1 넣으면 이제 분자가 0으로 가죠. 그러면은 1차 그러면 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0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의 추론이 좀 어려운데 지금부터 진짜 잘 들으시길 바래요. 베이스가 3차니까 2차, 1차, 빵차.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가 2차일 때는 이제 0이 아닌 상수로 가고요. 극한이요. 이걸 때 이제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0으로 갈 때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0으로 갈 때는 지금 얘가 1 대입했을 때 0으로 가니까 분모가 분모가요. 저기 x는 1에서의 그게 없어야 되죠. 자, 잘 보세요. 지금 분자는 기본적으로 0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분모의 공통인수가 얘네를 이렇게 묶었을 때 공통인수가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면 저게 상쇄가 될 거 아니니? 근데 그 상쇄가 다 안 돼야 되는 거잖아. 어, 0이 되려면.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 잠시만요. gx가 3차입니다. 얘가 2차, 1차 빵차입니다. 2차 이하의 식이니까 내가 fx를 예, 미안합니다. 자, 근데 봐보세요. 1차가 될 수 있나요? 지금 F0고 F2가 1로 같을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죠? 저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1차가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0하고 2에서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잖아. 1차식이 저런 게 나올 수가 있나요? 1차식은 무조건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잖아. 1대1 대응함수잖아. 이런 게 못 나와요. 그래서 1차가 나가리가 됩니다. 그럼 저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상수함수하고 뭐만 남았어요? 2차 함수만 남았죠. 자, F가 상수함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수함수고 F가 이제 1인 거죠? 여기가 이제 1인 건데요. 자, 잘 보시죠. F가 1인 건데요. 이렇게요. 자, 그, 가보시죠. 상수함수 1인 건데. 얘가 그때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케이스를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수렴이 이제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fx가 이제 1이고, 네. 네, 그런 케이스를 말이죠. 상수함수인데 이제 1이고. 자, 그럼 이제 요 녀석은 이제 gx 플러스 1분의 이렇게 갈 건데, 그냥 표시를 하죠. 이렇게.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가족권이랑 맞물려서 이제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잘 보세요. 지금 x가 1로 가서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gx 플러스 1이 가족권도 같이 봐보세요. gx에 대해서 봐볼게. 자, gx 플러스 1이 m이 몇인지를 모르니까 m보다 작은 개수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m보다 작은 m 다시만큼의 거듭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겠나요? m보다 작은 것만큼 있으면 0으로 가잖아. 분자가 이제 차수가 더 크면요. 자, 재민한테 다시 물어볼게. 재민아, 이거 x를 1로 보낼 때 얘 몇으로 가니? 네? 이거 몇으로 가요? 형모 이거 몇으로 가니? 네? 이게 왜 안 나와요, 여러분? 몇으로 가요? 분모가 3차잖아. 약분 되잖아. 그럼 분자가 나면 분모가 나면 분자가 남잖아. 그럼 대입해서 0 되잖아. 그러니까 약분 되니까 남겨지는 게 분모냐 분자냐에 따라서 그러면 다시 한번 재민아 이거 몇으로 가니? 네? 몇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극한 우극한은 잠깐 뭐 무시할게요. 아니요 이거 좀 천천히. 네? 방금 위에서 똑같은 거 했잖아요. 해보세요. 어디로 가요 이거? 약분하고서 1 대입하면 되잖아. 어디로 가죠? 이거 아래 거 어디로 가요? 네네. 네. 네, 1이니까 그 1로 보내면은 여기가 어디로 가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 네? 자, 잘 봐봐. 잘 봐봐. 자, 그래서 x-1분의 1로 가지. 근데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0으로 가? 네,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연히는 이제 우극한 좌극한 해갖고 이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 이제 무한대로 가잖아요. 자, 다시 봐볼게. 자, 지금 여기서 최대값이 3이래요. 그러니까 n이 이제 최대 3까지 되고 이제 4는 안 된다는 건데, 얘가 0이 가는 거. 자, gx에 대해서 재민이가 한번 얘기해 줘봐. 저게 0으로 가려면 gx가 적어도 x-1이 몇 개가 있어야 돼? 3승이야, 3승. 우리 3 대입했잖아요. x-1몇 개 있어야 되죠? 자, 그냥 내가 알았어.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x-1 이렇게 한 개 있다고 해봐, gx가. 그럼 요거 x 약분되고 나서 저기 0으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네, 천천히 기다릴게. 예, 어려울 수 있어. 이게 몇으로 가네? 1로 가까워지니까 0이 아니까 약분되고 나서 그러면 누구만 남아, x-1이. 분모에는 남죠.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그럼 어디로 가? 어디로 가죠? 아니, 분모가 0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지금 머리가 하얘졌나요? 어디로 가요? 병모 어디로 가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극한에서 가장 기본이 여기가 가만히 있는데 얘가 커지면 0으로 가고요. 얘가 작아지면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네, 기억나시죠? 그러면 잠깐만.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여기가 x-1이 3승이잖아. 이거를 살피는 게 필요하거든? 그게 이제 사고력이고 그게 이제 추론이란 말이야. 여기에는 지금 1로 결정이 된 상태야. 우리 아직 지금 반도 안 왔어요. x-1이 2승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어디로 가니? 극한이? 네, 천천히 말씀해보세요. 어디로 가나요? 네, 그러니까 물론 엄연히 우극한, 좌극한 다르긴 하지만 일단 무한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5승 대입해 볼게. 어디로 가나요? 0으로 가죠. 약분되고 나서 남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0으로 가려면 3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네, 커야 되는 것만 허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4, 5, 그러니까 n이 최대값이 3이니까 3까지 된다는 거니까 여기 4, 5, 6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4 들어갈 수 있죠. 자, 5가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죠? 네, 맞아요. 5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n이 몇 도 되는 거야? 얘는 반대로 5보다 작으면 되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x-1의 5승이면 gx가 3차라서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n이 4까지 가능해지잖아요. 자, 이거 헷갈리면 좀 넘어갈게요. 네. 지금 한 번에 안 되는 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네. 이게 딱 4승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은 gx가 x-1의 3개를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 자, 그러니까 gx가 x-1의 3승이란 뜻입니다. 최고차 계수 1이니까. 그런 문제가 또 여기서 생겨요. 자, 안 생기네. 이게 그럼 답이 되나? 지금 케이스를 다 살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를 스타트로 끊었고, 이제 되는 거 안 되는 거. 얘는 얘 때문에 걸러졌습니다. 그다음 지금 이제 얘 해보는 건데요. 이 케이스는 지금 fx가 이제 빵 차니까 1일 때고요. 네. 1일 때, 미안합니다. 이러면 gx가 x-1의 4승이 되죠. 근데 gx가 3차식이잖아.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가족권 때문에 얘도 나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전에서는 이렇게 다 쓰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만 보자. 이렇게 좀 메모해 놓고요. 1은 쟤 때문에 안 되고 0은 얘가 0승이면 얘가 1인데 이게 0이 되려면은 얘가 최대 3까지 되면은 얘가 3승 안 되고 4승 돼야 되는데 3차니까 안 되네. 이거를 하셔야 돼요, 실전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의 내신에서는 절대 이 정도 수준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걸로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 실력이 늘고, 이거보다 아래 단계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지만, 막 질려버리지 않는다면, 재민이 혹시 이것 때문에 질리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FS가 이제 2가 2차라는 게 특정이 됩니다. 내가 이거는 걸 시켜볼 거예요. 왜 FS가 2차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결을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머리를 썼던, 훈련했던 게 다른 문제에서 여러분들 사고하는 그 사고 힘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FS가 2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 2차가 나오면 너무 좋죠. FS가 그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최고창을 모르니까 최고창을 내가 안 쓰이는 문자 A니까 A라고 더 볼게요. 그러면은 X에다가 X-2. 그때 여기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fx를 쓸 수가 있습니다. fx가 제법 가까워졌어요. 자, 그러면 요게 그 2차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3차식이니까 얘가 몇이 돼요? 3a가 되게 되잖아요. 그쵸? k가 3a가 되게 됩니다. 3a로 수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의 개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소모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안 쓰이고 남은 조건을 계속 타고 가시면 되는 건데, 자, 요거 가볼게요. 그래서 가족권 때문에 얘가 또 걸러졌습니다. 그래서 fx가 2차랑 특정이 됐어요. 자, 요거 봐보시죠. 지금 a가 2차가 되려면 0이 아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극한값이 0이 되는 경우가 걸러졌으니까 얘는 이제 뭐만 남은 거야? 0이 안 되는 경우만 남은 거야. 자, 0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지금 1 대입하면 0이 되기 십상이죠. 자, 그러면은 1 대입하고 0이 되기 위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나요? 이 상황에서 얘기해 보시죠. 지금 이 상태로라면 1 대입해서 0이 되겠는데 0이 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네? 네, 다 얘기해 보세요. m이 몇임인데? m이 0승인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 0으로 가면 안 돼. m이 0승이어야 돼. 그러면은 0으로 가는 거 사라지네. 이것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요. 자,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또 어떤 가능성이 있나요? 여기 있는 애들이 이거 재민이한테 물어볼게. 답변할 수 있어? 공통인수를 이렇게 묶일 수가 있죠. 지금 그 공통인수를 묶인 게 x-1의 m승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같아야 될까? 재민아? 나 어떻게 보면 계속 똑같은 질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내가 떠먹여 줄게. 0이 아닌 값으로 같아져야 돼. 얘가 x-1의 인수가 더 많으면 어디로 가요? 다시 내 물음에 답변을 하세요. 재민이 할 수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여기 이제 묶이는 x-1의 인수가 얘가 더 많으면 어디로 가요? 네, 맞아요. 약분되고 나서도 얘는 남았으니까 분모 0에서 무한대로 가죠. 적으면 어디로 가요? 얘가 더 많으면, 위에가 많으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가 약분되고서도 위에가 남아, x-1이. 그럼 어디로 가? 어디로 가? 1 빼기 1.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단순한 사실이야. 분모가 더 크면은 약분하고 분모가 남았으니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고요. 약분하고 이제 분자가 남으면 0으로 가는 거라고요. 단순한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0이 아닌 상수로 가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차수가? 지금 0이 아니라며.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차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x-1의 그 인수가 차수가 어떻게 해야 되니? 아니 지금 분모 분자 비교를 하고 있잖아 얘들아. 분자가 x-1의 m승이에요. 참 힘드네. x-1의 m승이야. 그냥 크다 작다 같다 이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어? 얘가 크면은 무한대로 간다며. 얘가 작으면 얘가 남아서 0으로 간다며. 같으면 약분되고 나서 어디로 가냐고요. 상수로 가잖아요. 지금 여기서 상수로 가야 되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x-1의 m승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m이 0이어서 얘도 이제 x-1이 필요 없거나 m이 0이 아니라면 같아야 되는 거라고요. 얘 공통인수 묶여갖고요. 자, 이거는 좀 여러 차례 여러 번 봐볼 거예요. 이거 원래 이거 난이도 최상입니다. 네. m이 0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m이 0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x-1이라는 인수가 전혀 없는 거죠. 있으면 무한대로 가니까.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네, 이 가조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fx하고 gx가 공통인수로 x-1이 없어요. 이 얘도 x-1이 없고 x-1이 없어요.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m은 0이 아닙니다. m이 0이 아니라는 건데 여기 x-1이 적어도 한 개의 x-1이 있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은 x-1을 인수로 있으면은 제비나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x-1을 인수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몇을 대입해 보죠? 1을 대입했을 때 몇이 되나요? 인수면 이렇게 인수분해 됐는데 여기가 x-1이 있어. 그럼 1 대입했을 때 몇이 돼? 0 곱하기 0 되죠? 그게 인수분해야. f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값이 나오겠죠. 그 계산하면 a 값이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fx가 특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보시죠. 이 식을 풀어보시면요. x-1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x가 1이라는 근을 가졌더니 그 조건에 맞는 a를 넣었더니 그게 사실 중근이었대요. 그러니까 얘는 fx가 x-1을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x-1을 두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gx는 x-1이 아직 최소 한 개 이상인 거죠. 네. 한 개 이상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다시 가조건을 봐볼게요. 조건이 많은 듯 한데 쓰일 거 다 쓰이고 나니까 여기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얘는 f하고 g하고 곱해서 아까 최소 몇 개가 돼야 된다고? 그냥 최소가 아니라 딱 몇 개가 돼야 된다고? x-1이? 자, 이거 재민한테 다시 물어볼게. 얘가 최대가 3이래.
4는 안 된대. 그럼 얘가 0이 나오려면 fx 곱하기 gx가 x-1이라는 인수가 3보다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 돼? 많아야 돼요? 0으로 가려면? 많아야 돼요? 네, 많아야 돼요. 네, 좋아요. 그게 확실히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근데 5는 안 된댔죠. 5가 되면 최대값이 4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x-1이란 인수를 4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딱 최대값이 3이 되면서 나누고서 0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x-1이 fx가 2개 가져왔죠. 근데 gx가 1개 이상인데 지금 fx는 2차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가져와. 그러면 gx 네가 하나 더 가져와라. gx도 x-1이 이렇게 2개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얘가 0이 아닌 상수를 수렴하게 되면은 이 녀석이 또 다시 나조건으로 와서 x-1이라는 인수가 지금 2개씩 있죠. 그러면은 이제 x-1의 이 m은 숫자가 몇보다 크거나 작거나 몇이거나 몇이어야 될까? m의 정체가 몇이어야 될까? 왜 2예요? 3이면 왜 안 돼요? 3이면 왜 안 되는지를 재민이가 얘기해 줘. 네. 더 크니까 몇으로 갔기 때문에 안 돼요. 네. 그렇지, 0으로 가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3보다 더 작아서 2 이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 1 이하면요. 그쵸, 무한으로 가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얘는 이제 0이 아니어야 되잖아. 그래서 딱 m이 2가 나와야 돼요.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단계 하나씩 건너뛰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다 묶어놓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안 돼요. 지금 배워나가고 실력을 늘려나가는 과정이니까 내가 묻는 단편적인 질문에만 답변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M이 이제 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A가 1이 나왔으니까 정리해보죠. K는 3이 나와야 됩니다. A가 1이었으니까요. F 구해 구해. F 특정됐죠? G 특정하면 되는 건데, 저 GX만 특정하면 이제 문제 다 나옵니다. 구하는 거 보니까요. 자, 지금 GX는 어떤 녀석입니다. X-1의 인수가 2개 갖고 있죠. 이렇게. 2개 갖고 있고, 그 다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아직 모르는 인수 X 플러스 P를 하나 써줘야 돼요. 이렇게. 네. 여기 X-1 2개 갖고 있으니까요.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는 다 정리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거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나씩만 답변하셔도 훌륭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P의 값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남, 예, 나조건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요게, 예, 저게, 3인 거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x-2승으로 위아래로 다 약분시켜주면요. 어, 여기 1, 그 다음에 x- 여기서 x 플러스 p만 남는데 얘가 p 플러스 1이잖아요. 그게 몇이다? 3이다. 그럼 p값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p값이요. p 플러스 2니까요. 3p 플러스 6이니까요. p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g도 특정됐고 f도 특정됐고 k도 특정됐고 m도 특정됐으니까 되는 거죠. 자, fk는 몇이냐면은 그 k가 저기 3이니까 f3은 몇이죠? 어, x 이렇게 3 곱하기 1, 4거든요. 이렇게 이게 fk예요. 3 곱하기 gm m은 지금 2죠. 여기다 대입해보세요. 요거 1이잖아요. 여기다 대입해보세요. 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3분의 1이죠. 답이 4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할 게 있는데 너는 저기 잠깐만 또 정지하고 여기 추석 끝나고 제가 교재 제작을 할 거거든요. 그 교재 제작된 거 한번 저기 한 권씩 줘볼 테니까 다 보세요. 각을 재보세요. 지금 고3들은 이제 원서가 다 이제 다 제출이 돼갖고 걔네는 이제 수능 대비하고 수능 끝나고 1주인가 2주 뒤에 바로 논술 시험이에요. 1주에서 2주 사이에. 얘네들은 진짜 지금부터 대비를 해도 겨우 이제 목매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플러스 1년이잖아요. 그리고 범위가 이제 미적이 들어가는 저기 학교도 있는데 고대 세종 이런 데는 수투까지니까 여러분들 지금 거기 논술까지 범위도 다 했단 말이야. 그리고 대학 가면은 구멍이 많아서 고등학교 때 막 수능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만 졸업하면 솔직히 장땡이잖아. 네. 그리고 대학 가는데 뭔가 고등학교 때 공부 그 가라로 한 게 문제가 됐어.
휴학 때리면 돼요. 1년 동안 뭘 못하겠어. 그럼 인생이 뒤처지는 거 아닌가요? 남자 평균 졸업 연령이 30살이에요, 요즘.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간, 진짜, 이렇게 타임잽으로 걸려서 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가 좀 빡센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뭐 기다려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선생님 저 1년 더 해야겠는데, 그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대학교 때는 어차피 휴학하고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 별로 안 든다니까? 휴학하고서 무슨 뭐 알바를 하든 뭐 하면서. 어쨌든간. 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 회차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자, 그때 빨리 봐보시죠. 자, 20번은 쉬운 거 좀 넘어갈 건데, 평균 변화율이 적어일 때 F'의 값을 구하라. X가 A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그러면은 A 빼기 0, FA 빼기 F0이 지금 A제곱 플러스 2A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양변 이제 미분하시면 돼요. A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얘는 사라지죠? 네. A 곱해서 미분하시면 되고 쉬운 문제이고요. 그다음 21번 봐보실게요. 21번도 안 어려운데 이거 맞은 문제가 22번이니? 어. 네. 자, 이거 재민이한테 좀 물어볼게. 자, 여기 X 파트의 변화량이 이렇게 돼 있죠. X 파트의 변화량을 내가 메모해 보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입니다. 요거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이죠. 근데 무슨 짓을 내가 위아래다가 해주면 좋겠니? 변화량을 맞춰주기 위해서요. 자, 분자의 X파트의 변화량이 요건데요. 분모에는 요거밖에 없네요. 그럼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X 플러스 1을 어떻게? 여기만 곱해요? 이제 부족하니까 너 좀 힘써. 이렇게 곱해줄까요? 이렇게? 아이고. 네. 네? 어떻게 하면 되죠? 위아래로 곱해야 되죠. 그쵸? 네, 이렇게 곱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X 변화량, Y 변화량의 X파트 변화량에 맞춰줬어요. 그럼 비벼지는 점이 어딘가요? X에다 2를 대입해 보세요. 4죠, 4. 이해되시겠어요? X에다 2 대입해봐. F4 빼기 F4잖아. 그러니까 4라는 지점에서 엄청 가까워진 거야. 엄연히 말해서 이거 둘 다 동점이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는 아닌데요.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얘가 이제 F'4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3F'4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양변 미분해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이 잠깐만, 그럼 이게 더 함수니까 안 되고. 자, 잘 보세요. F'을 제곱하니까 fx가 나왔대요. 이 조건 어떻게 활용할까요? 다항함수란 말만 나왔어요. 저 차수 추론이거든요. 이런 거 많이 보시면 바로 보이는데. 자, 재민한테 물어볼게. 자, 재민아, fx 몇 차식일까? 몇 차식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죠? fx가 3차식이라고 해봐. f'x 몇 차식인가요? 2차식을 제곱하면 몇 차식인가요? 4차식이랑 3차식이랑 같나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fx는 몇 차밖에 없죠? 그게 3차식 아니라고 했잖아. 4차식 될까요? 4차식 미분하면 3차식이죠? 3차식 제곱하면 6차식이죠? 6차식이랑 여기 4차식 같나요? 네. 1차식이요? 1차식 미분하면 상수죠? 상수 제곱하면 상수죠? 그러면 그 1차식이랑 같나요? 어떻게 이렇게 답만 쑥쑥 피해가니? 하나 F 몇 차야? 지금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F가 이런 논리가 되려면 몇 차여야 돼? 응?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답만 쏙쏙 피해가? 그치, 2차잖아. 자, 2차를 미분하면 1차고 1차 제곱하면 2차니까 같아질 수가 있는, 이 논리가 상대편에 2차죠. 이렇게 추론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F에서 2차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고요. 그러면은 F'은 1차겠죠? 그래서 내가 F'X를, 그럼 조건이 부족한데. 잠깐만요. 음, F'X를 내가 저 갔다 오면 되려나? 1차입니다. 1차. fx가 2차니까, 그러니까 얘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을게요. 그럼 미분은 2ax 플러스 b죠. 그거를 제곱한 게
4a의 제곱 x제곱 플러스 4ab x의 b제곱인데요. 그거랑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같대요. 그럼 a는 저기 어, 네. a가 4분의 1 나오나요? 네, 그렇네요. a가 4분의 1 나오고요. a가 4분의 1이면 b는 b랑 똑같다. 여기서 의미 없죠? 그러면은 b제곱이 c랑 같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어차피 이게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f 프라임 x가 2가 2니까 4a 플러스 b가 2래요. 근데 a가 4분의 1이었죠? b가 얼마? 1이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이거 왜 더 있냐? b제곱이랑 c랑 같은 거니까 b가 1이니까 c도 1이죠? fx 특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f 프라임 x 특정이 됐으니까 f 프라임 x가 몇이죠? 여기 2분의 x 플러스 b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4를 대입하면은 3이죠. 답이 9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문제 풀고 이제 맞춰볼게요. 자, 그래. 이거는 난이도가 엄청 어렵진 않고요. 그냥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아, 지금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뭐 3차함수라고 알려줘도 내가 몰라요. 3 이하의 잔수는 내가 좀 쓸 수 있죠. 1, 2, 3밖에 없으니까 되게 적잖아요. 이렇게 메모할 수가 있어요. 자, gx를 저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gx가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딱 보고서 일단 당황을 하게 됩니다. 복잡해요.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1, 2, 3밖에 안 되니까 3개밖에 안 되면은 이걸 써보는 게 그렇게 무리한 일이 아니죠. 3개 정도는요. 이런 건 이제 계산 많이 할수록 느껴지는 건데. 자, f1x는 어떻게 되나요? f1x는 여기다가 이제 하시면은, 자, 그, n이 1일 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n이 1일 때 마이너스 1로 가죠. 여기가. 이렇게. 0이 아니네요. 이거 아까 했던 거야. 똑같은 거예요. 자, f1x는 x-1이라는 인수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여기 1일 때 0이 아닌 걸로 가려면 재빈이가 얘기해보세요. 이거 이제 얘기해야 돼. 자, 여기 n이 1이어서 이거 한 개 있거든요. 0이 아닌 걸로 갔어요. 그럼 fnx는 x 몇 개 있어야 돼요? 네네네. 기다릴게요. 얘기해주세요. 네. 0이 아닌 경우는 아까 정해져 있었잖아요. 어디죠? 자, 두 개가 있으면 하나 약분되고 하나가 있잖아요. 아니, 여기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x-1승에 여기 두 개가 있으면 약분되고서 하나 남으니까 0으로 가잖아요. 0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몇 개? 한 개. 한 개 맞아요. 한 개. x-1 이렇게 한 개 있어야 됩니다. 네. 3차 함수니까 네, 뒤에 걸 몰라요. 그죠? 뒤에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x제곱 ax 플러스 b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속도가 붙죠. f2는 몇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자, n이 3일 때는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아니, 잠깐만, 요거 잠깐 냅둘게요. f3x는요, 여기 3개예요? 근데 얘가 또 0으로 안 가죠. 얘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어야지 0으로 안 갈 거 아니야. 근데 잘 봐보세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이야? F3X는 이렇게 특정이 돼버렸어요. F2X 봐볼까? N이 2일 때 0으로 가네? 0으로 간대. 여기 두 개가 있어. 그러면 FNX는 X- 몇 개가 있을까요? 이거 답변하면은, 이제 재민이는 극복을 한 거야. 자, 천천히. N이 2일 때 이거 두 개 있거든? 그러면 그리고 얘가 N이 2라서 얘가 이번엔 0으로 가요. 0으로 안 가다가, 자식이. 그러면 X-1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세 개. 그쵸, 3개부터 0인 거예요. 4개 있어도 되는데 4차가 될 수가 없으니까 3개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온 걸로 봐서 내가 출제자 의도에 맞게 가고 있구나. 자, 1, 2, 3 별거 안 되니까 이렇게 써봤고요. 그 나머지는 이 아래 조건에서 나오겠죠.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자, 그러면은 근데 그 전에 연속함수래요. 그러면 지금 의심이 되는 게 누구예요? 지금 n에다가 1 대입하면 1부터 2까지는 1 쓰고 2부터 3까지는 2 쓰고 3부터 3까지 그런 얘기죠. 연속이려면 경계값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은 p 플러스 q죠. 그게 여기서 1일 때 1 대입한 거, 1일 때 1 대입한 거 0이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n이 2일 때, 저기 2일 때. 자, 1일 때 2 대입한 거, 2일 때 2 대입한 거. 여기다 2 대입하면 되죠? 이해되실까요? n이 2라고 생각해봐. 2부터 3까지고, 1이라고 생각해봐. 1부터 2까지고, 이 2라는 경계값을 보겠다고. 그러니까 1 대입한 거에다가 2 대입하고, 2 대입한 거야. 그럼 요거 1이니까 4에 2a 플러스 b가 1이다. 이런 식 나오죠? 근데 저기 3일 때 또 있죠? 여기다가 3 대입하고, 여기다가 3 대입하면 같은 거 확인되니까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변수가 너무 많은데요. 그쵸? 자, 얘가 이제 연속함수라는 걸 쓴 거고요. 또 1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자, 1에서는 어디죠? F1과 P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미분계수는 P죠? 직선이니까 P를 일정하고. 여기서 이제 1일 때 미분계수 가볼게요. 자, 이거 이거 전개하는 거 아니야? 자, 봐봐. 얘 미분했다고 생각해봐. 얘 살아남죠? 1 대입하면 날라가요. 얘 미분했다고 생각해봐. 얘가 살아남죠?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1이거든요? 네. 그게 얼마야? T라는 거야. 문제가 저기 너무 많은데, 변수가. 자, 보자. 어, 잠깐만요. 1일 때, 네. 아, 여기서 저거 아까 하나 안 했죠? 1일 때요. 1일 때 저거 하나 있고,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1일 때 저거 하나 약분되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자, 요거 1번, 2번, 3번, 4번. 자, 식이 4개고 문자가 4개니까 풀이 가능하죠? 네, 그렇게. 자, 얘하고 얘 하시면 1번하고 3번 하시면 A, B 나오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식을 특정할 수가 있죠? 1번에서 2번에서 3번에서 1번씩을 빼볼게요. 그러면 2A에서 A 빼니까 A 나오고요. B에서 B 빼니까 지워지고 4에서 1 빼니까 미안합니다. 저기 3 되죠? 잠깐만. 아이씨. A 나오고 B 사라지고 플러스 3.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니까 2 나와서 A가 몇이죠? 마이너스 1 나오게 돼요.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 지워져서 B는 마이너스 1 나오죠? 여기다도 대입해 볼까요? 2니까 마이너스 1 나온 거 맞습니다. A, B 나왔어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P는 마이너스 1 나오게 돼요. P가 마이너스 1이면 Q는 1 나오게 되죠. 이렇게 식이 다 특정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알았죠? n이 1, 2, 3밖에 없으니까 다 대입해갖고 식을 나열해봤고 연속함수 이용해갖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그 몇 차이냐 그거 이용해서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연속함수인 성격이랑 그 극한이 나왔을 때 그거 하는 거 다 이용해서 식 뽑아서 특정했습니다. 자, 이거 구해보시죠. 자, G1, G1부터 G2, G3 이것도 4개밖에 안 되니까 나열을 해볼게요. G4 구하는 거 더하는 거 구하는 거거든요. 자, G1은 뭡니까? X가 1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P 플러스 Q죠. P 플러스 Q 아까 얼마였어? 0이었죠. G2는 뭡니까? 여기가 N이 몇일 때예요? 2일 때라고 하면 안 되죠? 1일 때가 해야 돼야지 2를 데리고 갑니다. N이 1일 때 2를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A가 몇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2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4, 2 하면 1이죠?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여기 X가 3일 때는 N이 몇일 때니? 재민아. 집중력 테스트. 3일 때 네. X는 내가 X에다가 3을 넣고 싶어요. 3을 넣고 싶어요. 그럼 N이 몇일 때 3을 넣는 거죠?
맞아요. 오. 그러니까 재민이가 저건 딱 좋아. n이 2일 때 2부터 3을 포함하니까 2인식에다가 3을 넣는 거니까 얼마죠? 여기 8이죠? 그러면 이제 n이 4일 때, 4일 때, 아니 저기 뭐야, x가 4일 때는 n이 몇일 때니, 병모야? 3이어야지 4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오, 좋아요, 오늘. 그러니까 여기다 4를 넣으면 되는 거죠? 27. 다 더하시면 됩니다. 94, 36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저기 어디 고등학교야? 네, 영동고였고요.